자, 안녕하십니까. 아침밥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아침밥 공부. 자, 오늘은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제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중간 및 기말고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교육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시험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는 여러분 수시라고 하는 것과 정시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의 입시 전형이 있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그렇죠. 수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 수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학교 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물론 꼭 그것만이 뭐 목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 성적을 잘 받아두는 것은 이런저런 면에서 당연히 여러분 도움이 될 건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학교 성적, 즉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교육 영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학교 시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학교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당연히 처음 보시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학교들마다 이제 제가 말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마다의 이제 평가 방식이라든가 이제 시험의 스타일이라든가 이제 시험을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차만별로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서 시험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한 번도 뭐 본 적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근데 학교 시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학교 시험이 가진 특성은 뭐냐면요. 단지 이겁니다. 네.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선생님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도 있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이 높은 이제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범위가 없는 시험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텐데 학교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뭐예요라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시험 문제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랑 시험 문제랑은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 자, 여러분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시험 문제를 어디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구간을 정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 구간을 정해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구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시험 문제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예 그냥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시험에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내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험 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좀 이따 제가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걸 공개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문제의 특성, 이 시험 문제의 출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자, 이 학교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그렇죠? 모의고사는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모의고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출제자들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내용도 이미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범위도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똑같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그렇죠? 이 내용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주제 문제, 제목 문제, 대입학 문제, 주제 제목, 요지, 함축 의미 추론 같은 대입학 유형의 문제가 있고 실용문, 도표, 내용 일치라든가 그다음에 어법성 판단, 어휘 추론. 여러분 다들 그 유형은 익히 알고들 계실 거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게 되겠죠. 때문에 이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모의고사는 유형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학교 시험은 이것과는 달리 뭐라 해야 되겠죠?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범위가 정해진 내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종류의 가지수는 사실상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좀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바로 무슨 얘기를 해볼 것이냐 하면은요. 자, 학교 시험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 시험의 출제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쵸,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다들 만나셨던 문제들이에요. 자, 내용 일치 판단 문제. 보통 얘는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를 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법성 판단 문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 변형 문제가 있게 되겠죠. 주로 여러분 이제 교과서 이외에 사용하는 각종 부교재라든가 아니면 관연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그쵸. 이 어떤 특정한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다른 유형의 문제로 변형하여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서술형 문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출제하지 않는 학년도 있고 학교도 있어요. 사실상은요. 이건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년과 모든 학교에서 전부 다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든 학년과 모든 학교에서 모두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유형은 사실상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을 그쵸,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작위적인 내용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위를 정해놓고 내용의 범위를 정해놓고 이 내용 안에서 이러한 유형을 출제를 하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정해주신 거니까 문제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 일치 판단을 내든 어법성 판단 문제를 내든 모의고사형으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때 내용은 이 내용이고 저때 내용은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고 이 단락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정말 쉽게 말씀드려서 그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이제 즉 여러분의 시험 범위의 시험 범위 부분의 줄거리 정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쵸 이해를 하고 계셔도 학교 시험을 보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유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되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걔네들이 누구냐 하면요, 얘네들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 학교 시험 범위 안에서의 줄거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원래 문제를 이제 맞추는데 큰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유형의 문제다. 즉 내용 일치 판단 문제. 이 주어진 내용과 선지가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만점 이 빵점 0점 방지용 문제로서 출제를 해요. 0점 방지용 문항이라는 얘기 되겠죠. 모든 친구들이 다 아쉽지만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좀 공부를 조금 하기 싫어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인데 그 친구들도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인데 시험에 빵점을 맞아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렇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렇죠?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출제를 하시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형 변형 문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런 유형을 은근히들 어려워하시는데 얘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제되는 그쵸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 안에 있는 지문이나 어떤 단락이나 그런 것들의 내용상의 줄거리들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의고사형 변형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교재든 아니면 관연도 모의고사든 주제 문제를 가지고 그걸 빈칸 문제로 변형을 해서 내거나 아니면 글의 순서 문제 아니면 문장 삽입 문제로 변형을 해서 냈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셔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순간에 그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 변형을 한다 치더라도 그렇죠.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순서로 변형을 한다 치더라도 내용상의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은 순서가 그냥 당연히 눈에 보이겠죠. 문장 삽입으로 낸다 치더라도 빈칸으로 낸다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한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 이게 이런 내용이니까 이 안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순서가 들어가야 되고 이 문장은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의 내용 일치 판단 문제와 크게 난이도상의 다른 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다? 반드시 시험에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이미 시험 범위 내에서의 내용을 모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그럼 2번과 4번 어법성 판단 문제와 서술형 문제 얘네 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어법성 판단 문제와 서술형 즉 이 어법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어법성 판단 문제를 그냥 서술형 직접 손으로 써봐라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직접 써봐라 라고 출제하는 것이 거의 서술형 문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사실상 같은 유형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출제하는 그 방식 자체만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왜 2번하고 4번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하지 않냐면요. 2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시험 기간 안에 이 범위가 정해졌다라고 해서 꼭 그 문제에 대한 이 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영어만 공부를 하는 영어만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진짜 영어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 치면 영어를 대학교 학생처럼 대학교 영어 전공자처럼 정말 영어만 공부를 한다 치면은 여기서 하나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론상은 그렇지만 실제는 안 그렇지만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만 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어법성 판단, 이 어법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그렇죠. 어법은 되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선입견 아닌 선입견도 가지고 있고 공부할 분량이 상대적으로 은근히 많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얘네들보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것, 기본기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시험 기간 안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이 문제 유형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종의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솔직히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과 4번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바로 그냥 암기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암묵적인 이제 룰로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학교 시험은 무조건 본문 암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렇죠. 암묵적인 룰로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것과도 좀 연관이 있느냐? 제가 아까 전에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인 그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시험 문제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과 그쵸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법성 판단 문제를 내던 서술형 문제를 내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좀 지나칠 정도로 그쵸 이미 습득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낸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과 4번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업법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히 어법성 판단, 객관식 정도는 어떻게 가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서술형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건 좀 학교 시험 단순히 그냥 시험 성적을 위해서라면은 다소 좀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단락의 내용만 알아도 이 지문의 내용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그 내용만 안다라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대체 그 무식한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렇죠. 그런 것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 시험의 준비를 위해 학습 자료의 활용이라고 돼 있죠. 자, 먼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 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 자료 활용. 자, 먼저 학습 자료들은 이런 정도가 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실 자료들인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단어 정리, 지문 분석, 손으로 쓰는 워크북, 변형 예상 문제. 얘네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험 준비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게 전부 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단어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공될 때가 있고 제공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 뭐냐 시험 범위나 시험 범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부교재 두 가지 형태로서 보통 이제 시험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가요.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단어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부교재류는 보통 단어 정리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정리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뭐 정리되어 있는 리스트를 쭉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 그걸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에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성향과 그 시험 범위 종류에 따라서 시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험을 구성하는 그 학습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꼭 반드시 필수적인 학습 자료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인차에 따라서 개인적인 선호도나 아니면 학습 방식 그리고 시험을 구성하는 학습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좀 약간 변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문 분석과 손으로 쓰는 워크북, 변형 예상 문제. 얘네들 셋을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 뭐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기는데 자,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이걸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좀 보실 거냐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색깔로 구분해 놓은 지문 분석과 손으로 쓰는 워크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 색깔은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얘네 둘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3번에는 선생님이 색깔을 표시해 놓지 않았는데 자, 이 색깔로 표시해 놓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제일 열심히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자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을 전부 다 열심히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치면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는 다음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 번도 뭐 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지문이 이렇게 있고 자, 문제 아래쪽에 해석이 있고 이제 이 문장에 대한 각종 어법적 이제 문법적 설명들이 이제 쭉 붙어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문법적 설명들, 이 문법 해설이 되겠죠. 이 문법 해설을 정말 열심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제가 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보는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돼 있죠. 즉 이 내용 하나가 다 모여서 이제 하나의 완벽한 내용을 만들게 되겠죠. 이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 문제 유형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용 일치 문제이거나 뭐 어법성 판단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서술형 문제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내용을, 이 지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어법적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그건 솔직히 아니에요. 얘는 뭐다? 그렇죠. 얘네들은 내용과는 상관없어요. 지문의 내용과는 무관해요. 그리고 어법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법성 판단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어법 해설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50대 50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50대 50으로 볼 수가 있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법성 판단 문제는 그 유형의 문제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어법성에 관련된 즉 해당 문장에 관련된 이 어법 해설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설 자체가 뭐라는 얘기가 되죠? 이 해설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자체를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죠. 무슨 내가 공부하라고 줬는데 그 공부하라고 준 자료에 나와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공부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법성 해설이라고 하는 이것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 이런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모의고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나머지 뭐 부교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이제 그 학습 자료를 보시던 간에 이런 지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자료를 제공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 해설들을 봐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른다 치거나 아니면은 뭐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건 이 지문을 이런 형식의 이런 포맷을 갖추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말 듣고 되게 좀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막 뭐야 막 이상해 막 되게 아니 좀 깔깔대고 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단언하건데 이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가 됐던 아니면 뭐 부교재의 어떤 특정한 지문이 됐던 아니면 모의고사가 됐던 간에 이 내용적 다시 말하면 이 어법 해설 즉 이 지문 분석 자료를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 진짜 어법성 판단 문제는 정말 맞추고 다른 건 다 맞추는데 어법성 판단 문제 때문에 항상 제가 문제를 많이 틀려가지고 시험 점수가 제가 열심히 노력한 데 비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걸 보지 말 이런 걸 뭐 좀 보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진짜 보면 큰일 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해설을 굳이 이해하려고 달려드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학교 시험에서 이러한 지문 분석 자료 안에 있는 어법성 해설들을 이해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범위가 무한대인 경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이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그렇죠.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이 해설과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슷한 종류의 문장이라든가 지문을 만났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어법성 판단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해설을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지만이 그 해당 어법성 판단 문제나 서술형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고 달려드는 시간에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외워보려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제를 할게 라고 내용의 범위를 제한을 준 거잖아. 그럼 그 제한적인 부분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떤 자료냐 하면은요, 자, 손으로 쓰는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는 화면을 이렇게 좀 바꿔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으로 쓰는 워크북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예시 자료로는 이그젠4에서 제공을 한 것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영어 교과서 이제 능률 김성곤 이제 저자가 이제 작성한 이 쓰신 자, 능률 출판사의 영어 교과서예요. 이제 그 일과에 해당하는 건데, 자,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워크북은요, 이렇게 해석이 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빈칸 연습을 할 수 있고, 다시 해석 연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형 연습, 적절한 동사형을 이제 집어넣는 거, 어법 선택형, 그리고 어색한 곳 찾기 연습, 이것도 다 어법성과 관련이 있게 되겠죠. 순서 배열 연습, 자, 그리고 영작 연습,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단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보는데 중요하냐면요. 다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본문 암기용 자료예요. 본문 암기용. 그렇죠? 본문 암기용 자료예요. 암기용 자료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영어적 지식이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영어적 지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지문 분석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 분석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이 영어적 지식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못하? 그렇죠.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스타일의 손으로 쓰는 워크북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단락이라든가 지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활용을 하셔야지만 돼요. 이런 걸 많이 하셔야지만이 그렇죠. 제한된 내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해서 무슨 이거 뭐 약간 영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있을 텐데 범위가 제한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요. 이 제한된 내용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여러 번 깊이 공부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깊이까지도 아니에요.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했느냐가 학교 시험에 어떻게 보면 평가 목표나 평가 요소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자료들은 한번 여러분이 이걸 한 바퀴 돌렸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여러분이 그죠? 시험을 보는 그 당일 전날까지는 그렇죠.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 내내에는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자, 손으로 쓰는 워크북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면 돼요. 왜 그렇죠? 그렇죠.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출제될 문제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 문제 낼게 라고 학교에서 친절하게 미리 다 공개를 해준 시험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죠? 여러 번 많이 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히 건전하고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제공받으신 자료나 교과서나 부교재 그렇죠? 그 정해져 있는 범위를 한 페이지라도 더 많이 자주 보시려고 하는 그 실천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오늘 영상이 벌써 거의 뭐 한 30분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지루할 수 있고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뺏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선생님 저는 그래도 뭔가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쵸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쵸 다른 코치님들과 같이 계시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언제든지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여러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라든가 아직까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쵸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시험 준비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꼭 열심히 노력합시다.